안녕하세요. 오늘 교수 쟁점은 15일자입니다. 작년 정해정 연봉 인상을 고려해서 임금안을 제시하라 는 내용 하나 논쟁하고 쟁점화하자. 사측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만도노조 입장을 정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잠시 중단되고 임금교섭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준을 작년 정회장 연봉 인상 56%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임금 총액 대비 2%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통 1.5%에서 1.8% 정도 인상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시점에서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를 돌아봅니다. 2019년 고법 80%를 합의했을 때 평균 4천이 넘는 걸로 압니다. 1인당 평균 4천만 원. 아마 계산 자체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측이 이걸 감안해서 충당금으로 1,587억 2016년 1심 그다음에 2017년 고법에서 뒤집어졌는데 이때 당시 사측이 충당금으로 1,587억 회계상 처리를 했죠. 어쨌든 19년 고법 80%로 합의했을 때 임금 합의안을 봅시다. 기본급 7만 원, 선성과급 100%, 무분기 타결금 200만 원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선성과급은 조산모사니까 빼고 생각하죠. 이 당시도 이렇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1,587억에 가까운 돈을 회계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 안을 냈으니 이것은 결국 두 가지 주머니가 있었다. 통상임금 합의를 위한 비상금 주머니가 있고 임금 교섭에 따른 임금 주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이 두 번째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는 작년 12월 19일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측도 추가 비용 주머니를 준비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죠. 지금은 임금 주머니에서 뺐어야 한다면서 엄살을 부르지만 조합원 동지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은 작년 정몽원 회장의 연봉 인상률에 상응하는, 여기서 상응이라는 것은 56%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몽원 회장의 연봉도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올랐다가 작년만 대폭 인상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에 상응하게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교섭은 논쟁과 쟁점화가 핵심이다. 손자병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 있죠. 하지만 본문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답니다. 교섭은 노동조합이 헌법이 부정한 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사측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죠. 하지만 2012년 직장 폐쇄 이후에 사측이 오히려 교섭을 쥐락펴락합니다. 그 배경은 논쟁을 피하고 쟁점화를 막아왔다. 지난 21년부터 24년까지 사측 제시한
했습니다. 다니엘 로즈 시절에는 끊임없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차례에서 6차례 사측이 안을 냅니다. 그러면 이런 공방 속에 쟁점이 드러나죠. 쟁점이 드러나면 이것만큼 무엇만큼은 상여금 OT면 상여금 OT, 2011년 이후 입사자 처우 개선이면 처우 개선, 무보직 생산 향상 수당이면 생산 향상 수당, 이런 식으로 쟁점이 만들어지고 그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하고 타결합니다. 하지만 교섭이 실무에서 계속 진행되고 두세 차례 제시하고 말면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결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면 주는 대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방법,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인상액, 총액 인상액, 그 기본급 더하기 수당, 그 다음에 기타 일시금이 오르면 그냥 일시금이 아니라 그냥 일시금이 아니라 가정의 달 지원금이라든지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을 때 월화를 반영한 겁니다. 보통 10만 원은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총액 대비 해봐야 1.63%, 1.68%, 1.95%, 1.85% 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일시금은 이때 당시는 사업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MS, 만도 헬라, 지금은 클레무브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경력금이 있었고요. 대체로 150만 원. 이때 당시 20주면은 한 4만 원 치면은 80만 원. 그래서 보통 2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일시금이 있었습니다. 특이할 점은 2022년부터 현대 아울렛 상품권, 여기 이제 이게 한라건설, 지금의 HL DNI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이 아울렛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오르면 한라건설 수익이 올라가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뺏는 이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몽원 회장의 연봉 주율 살피면 인상과 동결 하락에 의미 있는 기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고 판단할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56% 화끈하게 올린 것은 분명하죠. 사측이 이번 임금 안에서 조합원 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심리적 마지노선, 심리적 기준선에 다가오지 못했다. 이렇다면 반드시 사측을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